올해 상반기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대단히 인상적인 기간이었습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한꺼번에 40% 넘게 하락을 했고요. 또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하락폭을 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위기를 여러 번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가 겪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하락을 빠르게 회복한 적은 아마 유례가 별로 없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은 상반기 시장을 결산하고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올해 시장, 특히 상반기 시장은 정말로 다이나믹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든 것이 예상을 뛰어넘었죠. 예, 그렇죠. 뭐 월가의 대가들이 몰락하고 사실 이제 마켓 프로들도 이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 워렌 버핏 보세요. 그다음에 뭐 아이칸 보세요. 다 뭐 20억 불 20조죠. 20조 가량 예. 지금 뭐 손실을 하는데 그런 반면에 뭐 로빈훗 또 동학개미로 불리우는 이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예상이 안 됩니다. 예상이.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요란했습니다. 진짜로. 진짜 요란했죠. 예, 요란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로 인한 유입이 굉장히 증시 반등의 기본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도 어느 누구든지 지금 분석을 못 해놓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스피드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30일 뭐 24일 만에 반등하고 급락을 했는데 금융위기 때 보면 그 정도의 이 등락이 결정되는 기간은 292일이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최대로 짧고 굵은 경기 침체 아니냐. 예. 근데 모릅니다. 지금 지하 뭐 바닥 뭐 얘기하지만 지하에 몇 층이 더 있는지 좀 모르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 이렇게 스피드가 굉장히 놀라웠고요. 플레이어들이 바뀌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뭐 기관 투자자나 이제 큰 손들에서 개인 투자자로 갔고요. 종목도 많이 났죠. 중소장대에서 이제 BBIG로 그렇죠. 많이 바뀐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PPT 첫 장을 좀 보여주시면 굉장히 재미난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보시죠.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다우, 나스닥 있는데 굉장히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모양이 거의 유사합니다. 뭐 거의 유사. 그래서 요번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중국하고는 이제 결별했다. 결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제일 중요하게 되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 주식 투자자로 가장 큰 포션을 딸고 있는 게 블랙록이라는 자산운용사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전략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주가를 흔들 수 있고요. 또 이제 바이오 쪽에는 피델리티가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가장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미국 선물 시장이었다. 그 전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밤을 패서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특징이 미국과의 동조화가 굉장히 뭐 뚜렷이 나왔기 때문에 이변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적과 주가는 지금 상관없이 완전히 리버스로 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립니다. 자, 요번 이제 이 실적도 쭉 발표하는데 지금 실적이 좋은 게 증시에는 뭐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게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지금 같은 때는 좋다고 해서 특별하게 시장을 끌어올리거나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전문가니까 딱 나오시네요. 저는 나쁘면 나쁠수록 증시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경기 부양책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증시가 이 실적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것 같고요. 이거는 과거의 자료에서도 나옵니다. V자 반등, U자 반등, W자 반등. 어디가 수익률이 제일 좋았냐면 U자 반등입니다. V자 반등하면 너 이제 뭐 열이 펄펄 나다가 열이 없어졌어요. 내일 나가서 어디 축구차 못 하거든요. 근데 U자는 슬슬 그냥 계속 뭐 유동성이 공급되고 몸이 다 하고 건강 보조식품 먹으면서 체력을 회복한 다음에 수익률이 올라가는. 따라서 V자 반등 하는 것보다는 경제에서 보는 이 증시의 이 등락은 U자가 훨씬 더 좋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상반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다음 PPT를 하나 좀 해주시면요.
예. 그래서 상반기 특징을 해봤더니 예. 코로나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순환매 장세, 서큘레이터 랠리가 됐죠. 그래서 패턴이 생겼어요. 예. 근데 지금 저 패턴은 2분기에도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패턴인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예. 캐시가 너무 많았죠. 예.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 때는 전 세계 GDP 대비 한 5% 정도가 있는데 지금 10% 이상이 넘어가는 좀 풍부한 유동성이 됐고요. 리커버리, 리오픈.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사실 반등이 된 이후의 경제 상태를 갖고 와서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당겨와서 지금 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뭐 저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죠. 그다음에 비대면. 그래서 우리가 언택트에서 비대면이라는데 이 비대면이 되려면 온택트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뉴 트렌드 예. 중무장대에서 BBIG로 바뀌었고 예. 야, 이제 아미가 아미. 나왔어요. 네, 또 동학개미 로빈후드 또 유럽에는 마담 소피아. 예. 그다음에 뭐 저기 심지어 인도, 벵글라데시, 싱가포르에서도 지금 개인 투자자의 이 급증이 뭐 계좌가 300만 개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군단이 생기는 상반기 특징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피드가 달랐고, 즉 이제 그 회복이 되는 속도입니다. 스피드가 달랐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가 달라졌고, 그 동안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중심이었다가 개인 투자자가 됐으니까 그렇죠. 플레이어가 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그 중후장대형 산업에서 BBIG라고 얘기하는 종목이 좀 달라졌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동안에는 그 동안에 한번 보면 대리 장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기존에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증권회사를 다니고 했던 사람들은 네. 옛날의 개념에 젖어서 적응을 잘 못하는데 그렇죠. 대리들은 이제 새롭게 가한 거기 때문에 옛날 개념이 없으니까 굉장히 아무튼 적응을 잘한다라고 이거 해가지고 좋은 말이네요. 나온 네. 얘기인데 아마 그게 지금 그대로 적용이 네.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거 로테이션 장세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 예, 이제 기간에 우리 부장님들이나 이 센터장님들은 예. 딱 비율대로 갔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예, 예. 개인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허츠니 뭐 제이시페니니 파산 선고했는데도 167%씩 올라가는 게 예. 진짜 대리들이 보는 그렇죠. 눈은 달랐다. 예, 예, 예.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상반기를 얘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역시 이제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19로 해서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그 가격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봤을 때 네. 여러 자산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 과연 떨어졌던 것만큼 회복이 되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 투자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예. 되는데요. 자, 이제 뭐 금값은 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금값과 주가가 같이 오르는 또 기한 현상도 그렇죠. 있었어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죠. 예, 채권, 그다음에 뭐 달러, 그다음에 이머징의 주가, 그다음에 선진국 주가 거의 다 왔죠. 예. 그럼 저긴 답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원자재가 지금 예. 회복을 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느냐. 예. 그래서 이제 원자재는 참 저것도 선물 뭐 하고 골치 아픈데 저기에는 왜 지수로 우리가 예.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관계 있는 게 사실 뭐 아주 필수 생필품 예. 그중에 음식. 예, 식. 예, 예. 왜냐면요. 3월, 4월에 이 코로나가 창궐 했는데요. 파종을 못했어요. 예. 불란서에서는 이 포도 가지치기 포도 이 묘종을 해야 되는데 뭐 동부 유럽에서 사람 들어오니까 그걸 못했어요. 예, 그렇죠. 우리도 우리도 모내기, 마찬가지일 예, 거고요. 우리도 모내기 하려면은 외국 해외 노동자들이 와서 해줘야 되는데 못했어요. 예. 그러면 결실은 가을부터 예. 저기는 진짜 가격이 오르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게 원자재고 구리 가격. 예. 중국이 또 다시 재가 더우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 초입 부분에서는 원자재가 좀 동력을 마련해 줄 수 있는데 예. 하반기 진짜로 뭐 우리가 저건 배운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에 의해서 예. 어떤 식으로 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경제하는 사람들은요. 과거 거 분석은 기가 막히게 그렇죠. 하는데요. 예, 예, 예. 앞에는 잘 못 봅니다, 사실. 예. 네. 일단 아무튼 원자재까지는 좀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현재 보면 뭐 워낙
세상의 변동성도 너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 시간을 더 두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상반기는 여기까지로 네.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들어가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중요한 몇 가지 팩트서부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원래대로 우리 생각하면 이제 쭉 줄어드는 형태로서 가야 되는데 네. 그거하고 정반대로 지금 그렇죠. 보게 되면 다시 늘어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많이들 얘기를 했던 하반기에 두 번째 팬데믹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보면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L과 R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예. 락다운을 다시 해야 되냐, 리오픈을 다시 해야 되느냐. 그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재창고를 하느냐. 근데 지금 우린 이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0년간 이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보면요. 1918년 스페인 독감인데 가을에 다시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5억 명이 감염이 됐다는데 봄에는 1억 명. 다음에 4억 명이 났고요. 1957년, 1968년, 2009년 신종플루까지 보면은 3월 발생의 가을철 막 엄청난 확산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 가을철에 재창궐되는 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 보고 상수라 보고 나와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응해 줄 수 있는 거는 백신과 치료제가 얼만큼 속도를 내서 나오느냐 이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는 재창궐의 변수는 뭐 결정적입니다. 저금리나 그다음에 뭐 글로벌의 어떤 유동성이 공급이 되더라도 이 백신과 재창궐의 싸움에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억제를 못한다면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굉장히 큰 이 뭐 길은 길어지는 우리가 경기 침체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백신 없이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렇게 조심해가지고 질병의 확산을 막고 이러는 건 이제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인 거죠. 그럼요. 그래서 뭐 아무런 뭐 신종 기술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스라엘의 그 화상 컨퍼런스를 들어갔는데 뭐 굉장히 뭐 이제 앞으로 세상 바뀌는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누가 뭐 한국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니네 미국에는 앨런 머스크라는 최고의 기술과 이런 게 있지만 야, 한국 가봐라. 거기는 마스크 때문에 저렇게 잘하고 있다. 저기는 마스크. 일단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그런 뭐 내용 하는데 굉장히 크게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좀 늦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경제는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은 이 재창궐이 됐다는 전제를 한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보는 이 설문 실물 경제의 전례 없는 중단이 있죠. 근데 첫 번째 중단은 우리가 이겨낼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중단은 굉장히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세계의 보호무효주의의 어떤 시작 아주 뭐 철저한 시작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지금 중앙은행에 대한 지금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모든 지금 경기부양 여력도 소진이 된 상태. 뭐 무정부 상태라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구조조정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다고 보이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러면 아무튼 백신과 그다음에 또 치료제 개발이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과제다. 그런데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도 지금 이 두 가지만 갖고도 지금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왔어요. 이 논쟁이 지금 월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살다 처음 봅니다. 하반기 전문가 콘센서스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7월 2일인데 말이죠. 아니 이러면 콘센서스가 어떻게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팽팽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P 500이 10% 상승과 S&P 500이 10% 하락이 콘센서스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변수가 많은 그러한 지금 이 하반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여러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심과 그다음에 몇 가지 이 포인트를 오늘 꼭 갖고 가셔야 포트폴리오 짜시는데 진짜로 유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여쭤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미국 대선입니다.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죠.
원래 당초 예상하고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네. 중입니다. 그 올해 연초 작년 말에 올해 시장을 예상을 하면서 많이들 얘기했던 게 뭐냐면 미국 대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그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건 경제건 나쁜 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네.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뭐 전혀 예상하고 다른 형태로서 가고 있는데 미국 대선은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그럼 보십니까? 이제 뭐 이 선거라는 거는 누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치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트렌드가 중요하다라고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거든요. 예, 향후 4개월 동안 어떤 식의 경기 부양책과 국민과의 소통을 가지냐. 지금 바이든의 인기의 가장 큰 축은 트럼프가 실효유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정해서 가는 이 방향성이라든가 목적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후보들을 되게 막판 힘이 좀 딸립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트럼프의 최고의 지금 걸림돌 트럼프거든요. 트럼프죠. 예, 적트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이것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아직도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식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회복이 안 되더라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직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원래 선거라는 것이 구도와 이슈와 인물 이 세 개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재까지 미국 대선을 보면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 바이든이 돼야 되는데 트럼프 대 트럼프가 되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지금 뭐 구도를 짜지를 못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네. 요거를 좀 먼저 벗어나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반기 시장을 전망을 하고 하는 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앞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기 부양 대책이 이제 사실상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남은 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따른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유동성 힘을 얼만큼 지속하느냐. 예. 아까도 우리 속보에 나왔습니다만은 연준이 채권 매입하는 것도 뭐 한계가 있다.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실 계속 지금 뭐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갈 때 예. 유동성이 어떻게 나오느냐 부분들이 일단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뭐 놀라운 그냥 예. 서프라이즈로 안 받아줄 수 있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식으로 경기 부양책이 가느냐는 사실 실적에 딸려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실적 나쁜 게 좋다니까요. 요번에는 아예 기대치 이하로 밑으로 떨어지면 뭔가 또 이걸 만들어내잖아요. 예, 계속해서 아무튼 받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가 7월 달에 이제 2분기 실적들이 나오는데 예상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나쁜 거 더 나빴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장은 반응을 하고 또 시장 반응에 따라서 정부 정책은 더 강력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경기 부양책이 가고 이 좋은 증시는 지금 유동성에 계속 유입이 없으면 언제든지 꺾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쭉 나가면서 우리가 긴 시간을 갖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이 되는 이러한 기간을 벌어주는 경기 예. 부양책 나오려면 비빌 언덕을 만들어주는데 그거는 기업 실적이 좀 나빠도 예. 더 좋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되는 포인트를 한번 짚어봤으니까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하반기 시장은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하반기 시장은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예. 일단 신경제의 성장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BBIG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갑니다. 즉 하반기에는 철저한 차별합니다. 예, 산업군이 성장성을 꼭 가져야 되고, 예, 성장성을 가져야 되고. 성장성을 꼭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뉴딜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정부의 정책과 맞아지는 그런 성장주들이 예. 차별화가 분명히 가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안에서도 뭐 산업군이라는 게 뭐 IT 그룹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마켓시어가 높은 예. 산업 이런 것 높은 기업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기대와 전망만으로 올라간 주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거는 항상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예. 따라서 현재 성장이라는 이 단어를 꼭 넣으셔야 되는 게 하반기 전략의 최우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가 봤을 때의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나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 이걸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 뭐 경제에서 바라본 아까 말씀드린 성장에 관련해서 좀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매력이 있지 않겠느냐 한 것들을 제가 좀 뽑아왔는데요. 예. 뭐 우리 이제 반도체, 뭐 반도체가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수요 회복이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는 바닥을 형성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신차들이 나오면서 신차들이 쭉 올라갈 거고요. 전기가 아까 말씀드린 5G 인프라, 정부 정책에 쫓아가는 부분. KMW가 지금 굉장히 많은 시스템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도 지금 이 수혜 뭐 많은 거를 갖고요. SK 머티리얼즈 이제 업황 개선 여기도 이제 반도체죠. 예. 근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1차 순환매 패턴이 있었거든요. 예. 코로나 관련주가 이끌고 갑니다. 예. 그러면 바이오가 지금 딱 잡아채거든요. 예.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과대 납폭주,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가는데 예. 지금 저는 이 세컨 라운드 시작됐는데요. 이 공식이 그대로 맞고 있어요. 예. 지금 어디 가 있냐? 바이오에 있습니다. SK 바이오팜.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은 2차 전지 예. 등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의 산업들로 옮겨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감히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은 상반기 때와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패턴은 지금 즐겼던 패턴이기 때문에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순환매 형태로서 쭉 진행이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하반기 전망을 하려고 그러면 그 주요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개국만 한번 추려보죠. 미국이나 이런데 네, 어떻게 미국 될 이제 것 같습니다. 리커버리 뭐 모양에 이제 갖추고 있는데 아직도 세컨 웨이브가 지금 오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막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 유로존과 미국, 일본은요 지금 뭐 일본 보시면 상분기 연속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산업 생산성과 소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서 예. 특정 국가, 유럽의 특정 국가를 배우면 다 지금 리세션이 더욱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아직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 중국은 지금 부동산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요. 2분기에 소비세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신흥국으로 표현하는 인도, 베트남 예. 성장률은 낮아졌으나 계속 성장세는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많이 보시고요. 지금 뭐 하반기에 이 리스크 중에 하나 말씀 안 드린 건 신흥국 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곁들여서 전체 글로벌 동향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신흥국 부채 문제이기는 하지만 워낙 또 오랜 시간 동안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좀 그것도 아마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셨습니다.